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 등 부산의 마지막 남은 조정 대상 지역 3곳이 전면 해제되면서 이제 이 일대의 집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수요는 몰리고 있지만 팔겠다는 집주인은 찾기 어려운 매도자 우위의 시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최근 이 일대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 3개 지역에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열흘 전부터 엄청 내려오셔갖고 2명씩 KTX 타고 와갖고도 사갖고 가고 전세 준 것들 안 팔렸던 악성 매물도 보지도 않고 바로 다 찍어갖고 갔으니까. 법원에 유찰돼 있던 26건의 부동산 가운데 해운대구와 수영구 지역 부동산 12건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모두 낙찰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매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해운대 LCT는 잔금 대출 등이 원활해지면서 심지어 분양권 웃돈이 수억 원이나 오른 집도 있습니다. 보니까 시간 단위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단위. 우리도 부동산 오래 하고 이런 거 처음이에요. 하루 만에 이렇게 일찍 처음 봤습니다. 억눌려 있던 부동산 경기가 이번 조치 이후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원정 투자와 같은 갭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 위주로 일각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내년 총선을 노린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집을 갖고 있는 주택자들은 수혜를 보고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폭등하는 주택 가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이런 초고층 빌딩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 이 빌딩풍의 사회적 재난 가능성을 지난 이틀간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이 빌딩풍의 사실상 무방비 상태지만 그래도 초고층 건축물은 계속 지어질 거라 앞으로 과연 어떤 대책과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요즘 해운대 미포 상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강풍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걷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입니다. 문을 3번, 4번을 교체를 했어요. 인근 LCT에서 발생한 빌딩풍 때문인데 실제 마린시티의 빌딩풍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초고층 건물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걷기 힘든 수준으로 바뀝니다. 2012년 LCT 측이 작성한 풍압 테스트 보고서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바람이 상시적으로 부는 수준이다. 건물 정면이 받는 압력차를 더 늘려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창문이 시공됐지만 지난 5월 이 건물 83층에서 유리창 수백 장이 깨져 뒤편 주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거는 순전하게 건물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문제라든지 거기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황이죠. 어느 사전에 설계 단계나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 바람으로 인한 해당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운대 지역의 빌딩풍 용역은 빌딩풍의 재해 영향권 설정이 목적입니다. 마린시티의 경우 해운대 해변로까지 설정될 가능성이 높고 LCT는 피해 권역이 이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재유발 요인이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권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설정된 영향권을 바탕으로 해서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리고 단계별로 주민 행동 요령하고 그리고 피해 대처 방안 매뉴얼을 개발해야 됩니다. 빌딩풍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곡선과 간격입니다. 건물 모서리가 둥글수록 건물 간 간격이 넓을수록 빌딩풍은 줄어듭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시내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게 건설되거나 할 때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보행자 높이에서 풍속이 얼마 이내가 되도록 무조건 배치하거나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지어진 초고층 밀집 지역은 방풍 그물과 나무 식재로 바람의 세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풍 그물은 빌딩풍을 35% 완화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올 연말 이 빌딩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해 영향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수능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각을 한 학생도 또 병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사고 없이 시험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시험장 표정을 정세민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좁은 정문을 두고 두 학교 간의 응원 배틀. 선생님의 포옹과 후배들의 환호 속에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아들을 바래다주고 돌아가는 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듯 목이 메입니다. 정용준이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떨지 말고 자기가 가진 실력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빠가 정말 기도한다. 늦잠으로 자기 시험장까지 가지 못해 여학생 시험장에서 혼자 쑥스럽게 시험을 치고 속절없이 찾아온 맹장염으로 병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지만 9시간이 넘는 기나긴 사투가 끝나고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에서는 후련함과 아쉬움,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어가 아쉬웠고요. 어려운 과목은 뭐가 어려웠지? 수학이 조금 평소보다 다르게 나와서 수학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한 걸 오늘 하루 시험으로 뭔가 3년의 성과를 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이때까지 참 못 잔 거를 오늘 하루에 다 자고 싶고 뭔가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입니다. 3만 901명이 시험을 치른 이번 부산 지역 수능 시험에서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에 2,538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8.46%의 결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을 수험생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시 전략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한편 오늘 치러진 수능 영어 듣기 시험에서 잡음으로 시험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 시험 도중 사하구 모 여고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 방송에 잡음이 발생해 시험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후 1시 17분부터 다시 영어 듣기 방송을 시작했고 지연된 시간만큼 연장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옛 락키화학터에 자리 잡은 부산의 대표 과학관 LG 사이언스홀이 다음 달 27일 폐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던 추억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27일 운영을 중단하는 LG 사이언스홀. 지난 1998년 부산 지역의 과학관이 단 2곳뿐이던 시절 개관해 지금껏 200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체험형 과학 놀이터를 표방하며 지역사회 대표 과학관이 됐지만 곧 폐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서 향후 전시관 형태의 운영을 통한 과학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LG 사이언스홀은 지난 20년간 나름의 소임을 마치고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폐관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노후화된 시설과 수요 감소. 2000년대 초 과학관 방문객은 해마다 10만 명가량을 기록했지만 부산 국립과학관, 부산 과학체험관 등 대형 국공립 과학관이 설립되면서 방문객은 최근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개관 초기 연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기도 했지만 갈수록 방문객이 줄면서 과학관은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과학관 폐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과학계와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LG 사이언스홀이
부산의 유일한 체험형 과학관인데다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 폐관될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과학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 눈에 맞는 소수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과학관이 부산에 유일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3년 동안 과학관 협력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유일한 지자체. 사이언스홀이 사라지는 것을 계기로 지역 과학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올해 위판액이 30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어시장에 위판된 경매 물량은 8만 1,448톤, 위판액은 1,752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총 위판액이 2천억 원 수준에 그쳐 지난 1988년의 위판액 1,954억 원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어시장의 쇠락은 전체 위판고의 70-80%를 대형 선망업계 어획 물량에 의존하는 취약한 위판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디스타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게임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채용 박람회, 투자 마켓 등 다양한 행사로 치러집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백스코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며 인디게임 쇼케이스와 디스타 2019 부산 웹툰 체험관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2차례 낙하산을 메고 고공 낙하를 즐기다 경찰에 붙잡힌 러시아인들이 벌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인 A씨는 SNS를 통해 심각한 소란 행위를 일으켰고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며 유죄임을 인정하고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열흘 동안 출국 정지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으며 출국 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신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은 57.6%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고용률은 57.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증가했고 지난 2014년 8월 57.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5만 2천 명으로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취업자는 17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2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줄었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분야 취업자는 41만 4천 명으로 9.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